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의 막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판사가 어제 법정에서 셰리프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유명 헬스케어 기기 제조사가 내놓은 제품이 코스코에 입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사 델타의 직원이 한국계 남성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비행기에서 퇴출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의 막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1월 미 노스캐롤라이나의 첫 흑인 부지사로 공직을 시작한 마크 로빈슨 부지사. 10여 년 전 한 포르노 사이트에 음란하고 선동적인 글을 올렸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흑인 나치라며 노예제 부활을 지지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2년 당시 대통령이던 오바마를 가리켜 지금 워싱턴에 있는 어떤 지도자보다 히틀러를 택하겠다고 쓴 게시물도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경합주 표심을 잡아야 하는 공화당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지사 경선 당시 지지를 선언하는 등 각별한 친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This is Martin Luther King on steroids. I said, I think you're better than Martin Luther King. I think you are Martin Luther King times 2.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는 백악관을 되찾을 승리와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까지 미칠 여파를 고려해 로빈슨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걸로 풀이됩니다. 반면 해리스 캠프는 즉각 트럼프와 로빈슨의 친분을 강조하는 TV 광고를 시작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승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로빈슨 부지사는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켄터키주의 한 판사가 어제 법정에서 셰리프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켄터키주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55분쯤 법원 내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응급구조대원들이 지방판사 케빈 멀린스가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격 용의자로 레처 카운티 셰리프 미키 스타인스가 1급 살인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스타인스는 오는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수뇌법원에 출두해 기소될 예정이라고 지역 언론은 전했습니다. 켄터키 법원은 현재 켄터키주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연락하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극적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지금은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어포트 산불을 진압하던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 대원 8명이 소방차 전복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45분쯤 어바인 포툴라 파크웨이 북쪽 프리웨이에서 사다리를 피하기 위해 소방 차량이 급하게 방향을 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8명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6명은 중상을 입고 2명도 부상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소방관들은 에어포트 산불 진압을 위해 교대 근무를 끝내고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카트리나 폴리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그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이제 우리가 그들을 구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50홈런 50도루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원정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6회 초와 7회 초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오타니는 이날 7회까지 홈런 2개와 도루 2개를 추가해 50홈런 50도루라는 대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오타니는 1회 초 시즌 50번째 도루를 성공했고 2회에도 도루를 성공해 51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오타니의 신기록 행진은 9회 초 마지막 타선에서 홈런을 때려 시즌 51호 홈런포를 쏘아 올려 51홈런 51도루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헬스케어 기기 제조사가 내놓은 제품이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했습니다. 한국산 건강기술 관련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홈 헬스케어 제품입니다.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일반 가구처럼 집안 어느 곳에 두어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미 한국 시장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부문에 더욱 초점을 맞춘 제품도 유명한데 인체 견인 알고리즘을 사용해 척추 질환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한국 헬스케어 기업 세라젬은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 이달부터 국내 최대 유통체인 코스트코에 입점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점에는 보통 1년 이상이 걸리는데 해당 기업의 경우 이의 절반만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저희한테 빨리 하자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저희가 지금 입점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라젬은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자리한 코스트코 9개 매장을 순회하면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소비자들이 마케팅 대상인데 현장 부스에서 체험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집으로 배송해주는 한국식 시스템을 적용한 것도 특징입니다. 한국적인 방식의 소비자 접근법은 미국 지사 회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직원들은 한국과 미국 양 국가의 문화 차이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면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계시고 또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저희가 성공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96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15.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경쟁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계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폭격을 당한 아파트는 외벽이 모두 날아가고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에 대한 표적 공습을 실시해 특수작전 부대 라드완의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브라힘 아킬 יחד עם צמרת מפקדים מכוח רדואן. יש שם כ10 מפקדים שנהרגו. 아킬은 300명 이상이 숨진 1983년 베이루트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이 현상금 700만 달러를 내걸고 수배 중인 인물입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8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사망자 중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습에 앞서 로켓 140기를 이스라엘 북부로 발사했습니다. 전날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주요 방공기지와 기갑여단본부 등 최소 6곳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All I can assert to you is that there was no U.S. involvement, and that's really as far as I'm going to go. 한편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난 19일 요르단강 서안의 한 건물 옥상에서 시신 3구를 떨어뜨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심각한 사안이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펜실베니아주 3마일 섬 일부 원전이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KBTV 길현민 기자입니다. 2019년 폐쇄된 펜실베니아주 3마일 섬 원전 1호기가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2028년 재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당 원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력 판매 계약을 통해 공급됩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오늘 성명을 통해 1979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이 발전소가 다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0년 계약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정확히 5년 전 가동 중단된 1호기를 재가동할 계획으로 해당 원자로는 수십 년 동안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관리돼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탄소 배출 없는 기술로 충당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해당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원전 1호기 발전소 재가동으로 인해 약 3,400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837메가와트의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는 약 80만 가구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전 1호기 재가동으로 인해 GDP의 160억 달러, 그리고 주정부 및 연방정부 세수에 약 3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마일 섬 원전 1호기는 앞서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전에 이어 미 전역에서 재가동에 돌입하는 두 번째 원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항공사 델타의 직원이 한국계 남성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비행기에서 퇴출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휴스턴행 델타 항공기에 아내 수잔과 함께 탑승하려던 티모시 체이 감독이 인종차별적 비방과 함께 기내에서 퇴출 조치를 받아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플로리다 주정부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원고 측은 차별, 정신적 고통 유발, 계약 위반, 중대 과실, 공모 등을 주장했습니다. 체이 씨 부부는 탑승 전 한 게이트 직원으로부터 다른 승객이 영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 직원 대신 중국어로 통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체이 감독은 직원의 통역 요청에 한국, 일본계 혼혈이라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아시아계인 체이 감독의 외모를 언급하며 어떻게 중국어를 못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인종적 배경을 밝히자 이 직원은 매우 짜증을 내고 화가 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1등석에 앉은 체이 씨 부부는 뒷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들고 온 첼로 때문에 좌석을 뒤로 젖힐 수 없었습니다. 체이 씨 부부는 항공 측에 대체 좌석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때 체이 감독의 외모를 언급했던 직원이 다시 와서 매우 비이성적이며 분노와 증오에 찬 어조로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승무원이 개입해 체이 씨 부부에게 좌석을 변경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문제 직원이 다시 와서 탑승 금지를 통보하며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직원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으며 서둘러 짐을 챙기던 체이 감독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델타항공 측은 체이 씨 부부에게 사건 당일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영화 관련 행사 참석도 취소됐고 이후 여러 행사도 기피하게 돼 박스오피스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티모시 체이 감독은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영화를 감독 및 제작해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인기 스포츠 드라마 슬래머 자마, 영화 나잇과 골리앗, 더 아일랜드 등을 흥행시켰으며 최근에는 더 파이어링 스쿼드를 제작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델타 항공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지난 2017년에 오버부킹을 이유로 2살짜리 유아를 비롯한 한인 일가족의 탑승을 거부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UC 버클리 캠퍼스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성폭행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UC 버클리 경찰이 범죄나 사건 발생 시 커뮤니티에 발송하는 워런미 메시지에 따르면 최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가중폭행 등의 사건이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13일 밤 11시 55분쯤 컬리지 애비뉴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발생해 최근 학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경찰국은 캠퍼스 밖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으로 피해자 신원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관련 정보가 있는 학생이나 주민은 버클리 경찰국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안 아트 박물관에서 K푸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 각국 총영사, 지역사회 인사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를 통한 한국인들의 역사와 문화, 창의성을 선보이는 자리가 됐다고 행사를 주최한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전했습니다. 이날 시식용으로 선보인 음식은 구운 가리비 관자와 표고 버섯죽, 제육볶음 웰링턴 등이 제공됐습니다. 각국 총영사들 중 그리스 총영사는 음식이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다며 한식에 대한 우호감을 전했고, 싱가포르 총영사는 한국의 한우를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K푸드 행사는 매년 총영사관 주최로 주요 인사와 각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또 한 번의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58살의 백인 남성으로 밝혀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그리고 미국의 특히 정치권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다. 네. 예. 그러고 정치라는 게 이런 세력이 와서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이거를 목숨 내놓고 소멸의 대상으로 그 적대적 관계로 갖는 네. 이번 한 40여일 좀 더 남은 선거를 놔두고서 이번 이 사건 굉장히 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고 좀 위험스럽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의 그런 그 우려입니다. 지난주 토론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격차를 조금 더 벌려서 5%포인트, 6%포인트까지 벌렸다. 이런 결과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카멜라 해리스가 그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한 40여일 놔두고서 그런 지지율 가지고서는 이기기 좀 힘들다. 왜냐하면 카멜라 해리스의 지지층들은 좀 느슨한 지지층입니다. 네. 어떠한 일이 있으면 쉽게 빠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서 그 투표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지율도 나타나고 그런데 두 번째 이러한 그 불안감을 좀 갖게 되는 거는 지금 카멜라 해리스 팀들은 역사에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으로 나와서 당선된 사람이 미국 현대사에 없습니다. 딱 한 명이 있는데 네. 그게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네. 그거 빼놓고서는 네.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예가 없습니다. 잠시만 확인 하나만 할게요.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부통령이었잖아요. 8년 동안 부통령을 하고 대통령이 된 건데 지금 저기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서 누락시킨 거는 그 중간에 힐러리가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지금 논외로 치신 건가요? 현직 부통령이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된 예가 없다라는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지금 현직 부통령이죠. 그래서 모든 유권자들은 후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이기다 이런 생각을 갖고 투표를 한다라는 거죠. 지난 16년 동안 12년을 민주당이 집권했고
그냥 4년을 공화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적인 표심은 민주당 쪽보다는 새로운 거를 원하기 때문에 바이든 2기가 아니고서 또 다른 이 행정부를 보는 이런 표심이 있기 때문에 해리스한테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에 시민권자임을 증명을 하는, 다시 말해서 시민권 증서를 제출을 해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지금 공화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면 하원은 통과를 시킬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상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네. 이거를 선거 직전에 예산안에 어태치를 시켜가지고 예산안에 들어가가지고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은 정부가 셧다운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부가 스톱되는 거에 대한 책임은 하원이 다수당인 공화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의장도 그게 안 된다. 예산안에 관해 가지고서 합의를 봐서 예산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만 결국에는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의견을 그 동시에 냈습니다. 우리 유권자층에서 지금 이런 법안에 대해서 주목할 거는 투표권이라는 거는 민주사회니까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준다. 이렇게 미국의 투표권이 생긴 게 아니라 미국의 주인을 행세하는 소수의 기득권층들이 자기네들끼리 정치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투표를 하게끔 한 거에 있어서 시민들이 소수계가 2등처럼 여기던 블랙이나 히스패닉이나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투쟁을 해가지고서 쟁취하고 확대해온 게 참정권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에 놓고 볼 때에는 미국의 시민들은 정치권에 투표로다가 발언을 해야 되게끔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팬데믹 때 우편 투표를 하고 사전 투표를 하고 네. 투표 편입변이 생길수록 공화당에 협소한 백인 중심의 공화당들은 불리하기 때문에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만 유권자 등록시킬 수 있는 투표 참정권 제한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 이런 거를 내놓은 거가 요거에 지금 부딪히는 거죠. 저는 네. 이게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서요. 소수계들, 이민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권자 참정권은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